원서와 관련해 흔히들 하시는 실수나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수시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시 납치는 당하지 말자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게 제가 매년 이제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케이스가 꼭 있죠. 6월이나 9월까지 모의고사로 봤을 때 꽤 그래도 잘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서를 쓸 시점에는 야, 난 요 정도 학교만 가도 뭐 소원이 없겠다 이런 느낌이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수능을 잘 봤을 땐 억울하죠. 그런 케이스들이 안 나오게 하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수시 컨설팅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수능의 난이도가 낮아질 확률이 매우 높죠. 현재 상황으로 보면 뭐 예를 들면 2018학년도 국어 같은 경우에 만점자가 한 3,000명 이상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면요, 그러니까 아주 의외로 이제 국어 때문에 되게 고민하던 학생들, 그 난이도가 꽤 높았을 때 이제 국어가 한 서너 개 정도까지 틀려서 1등급 겨우 맞추거나 1등급도 안 되던 학생들이 버리는 이런 사태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주 고난이도의 문제를 빼다 보면, 특히 이제 수능을 웬만큼 본다? 내가 한 1등급권이나 뭐 못해도 2등급권 안에서는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올해는 학생 수도 많이 줄었고 신설된 학과들도 꽤 많고 뭐 이런 것들이 특히 정시 모집에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되게 알기가 어려운 해입니다. 뭐 아예 이제 수능을 뭐 3등급, 4등급, 뭐 4등급, 5등급 이렇게 맞으면 조금 더 이제 마음 편하게 이제 대학을 선택하고 이럴 수 있겠지만 이제 한 1등급권이나 2등급권까지 학생들은 이 수시 납치 전형에 그 겁을 내서 대부분 재학생들은 내가 수능을 못 보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지만 제 경험 한 30년 동안 이제 학생들이 이제 입시를 치르는 과정을 보면 전체 인원의 한 80%는 원래 본인이 그 평소 모의고사 때 봐왔던 수준의 수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고 하향 지원을 하다 보면 나중에 억울하죠. 세상에 제일 억울한 게 수능을 굉장히 잘 보고 재수를 하는 케이스거든요. 그런 일만 없으면 아마 억울하진 않을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방향이 있기 때문에 지원 학과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교과나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경쟁률 등을 보고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까요? 원서 지원 시 꼭 고려해야 하는 점 알려주세요. 여러 입시 통계 자료 중에 그 합격선을 결정하는데 가장 영향력이 적은 건 경쟁률입니다. 이제 경쟁률이 높아졌다고 해서 합격선이 갑자기 확 높아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몇몇 특이한 케이스들은 있죠. 상위 15개 대학 정도에서는 이런 케이스가 흔한 건 아닌데요. 상위 15개 대학에서 이제 그 밑에 있는 국민대부터 뭐 세종대, 숭실대, 그 밑에 단국대, 뭐 우리 여대 라인 요 정도에서는 이런 일이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2022학년도에 그 단국대학교 상담학과가 52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적이 있어요. 물론 이게 3명밖에 안 뽑으니까 한 150명 정도가 지원한 건데요. 과의 이제 전년도 경쟁률이 6.75대 1이었으니까 거의 몇 배예요? 뭐 7, 8배가 오른 거죠. 요게 이제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그 전년도 2021학년도에 이제 단국대 상담학과 지역균형이니까 그 당시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었을 텐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고 중복 합격이 되게 많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그 수시 컨설팅을 할 때 보면 학교별로 그 등급을 계산하고 뭐 환산 점수를 계산하고 이런 걸 이제 많이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대학들이 반영하는 과목이나 방법들이 비슷해요. 그러다 보면 A 대학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은 B 대학에 가도 어차피 성적은 거의 좋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논술 전형에 비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 즉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추천 전형이죠. 이런 추천 전형은 중복 합격이 많다 보니 충원율이 매우 높습니다. 단국대학교 상담학과가 2021학년도에 평균 등급도 4.1등급, 최저 등급은 5.38등급으로 발표가 됐어요. 다른 과들은 대부분 한 2등급 중반대나
평균 등급은 뭐 1등급 후반대까지도 나오는 과들이 꽤 있는데, 물론 상담학과 말고 한문교육과도 좀 더 낮았어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한문교육과는 매력이 없죠. 그러니까 한문교육과도 경쟁률이 조금 높아지긴 했어도 17대 1 정도로 끝났는데 상담학과는 50대 1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서를 쓰다 보면 전년도 입시 결과를 많이 보세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최소한 3년치를 좀 보고 한 해 정도가 좀 이상한 결과가 나왔다면 그거는 좀 거르는 게 좋다. 이제 이런 말씀을 보통 드리죠. 그래서 상담학과가 이제 50대 1이 됐고, 결과적으로 2022학년도에 평균 등급은 2.20 등급으로 정상적인 등급이 된 겁니다. 경쟁률이 이제 높아져서 굉장히 이제 성적이 올라간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성적이 올라간 게 아니고요. 그냥 원래 그 수준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 전년도 결과를 보고 뭐 4등급 때나 3등급 때 학생들이 썼다면 무조건 다 떨어졌겠죠. 전년도의 입시 결과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한 3년치 정도의 입시 결과를 보고 쓰시면 돼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한문교육과 같은 경우는 실제로 2021학년도에 워낙 낮은 등급이었지만 실제로 이제 2022학년도에도 한 3등급대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한문교육과의 정상적인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한문교육과가 단국대에서는 제일 합격선이 좀 낮은 쪽에 해당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이제 낮았고, 2023학년도 작년의 결과도 오히려 이제 조금 더 좋아지는 뭐 이런 결과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건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너무 입시 결과가 확 상승할 거라는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 이런 케이스는 성적은 안 되는데 전년도 입시 결과 때문에 몰려드는 학생들이 많은 건데, 그러면 정상적인 입시 결과보다는 전년도에 좀 이상한 결과 부근의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3년치 입시 결과를 보시고 그 중에 제일 특이한 케이스 하나는 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실패를 좀 줄이실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수시는 6장의 지원 카드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 두 개 정도는요, 조금 상향해서 쓰시는 거는 저는 추천드려요. 그래서 입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 컨설팅을 할 때도 합격선을 정확하게 예측한다기보다는 6장의 지원 카드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 게 제일 좋을까에 대한 그 조합을 만드는 거지, A라는 대학의 합격선을 저보고 예상하라 그러면 한 3년치 평균의 값들이 거의 예상되는 거고요.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상향과 하향을 어떻게 쓸 거냐는 거니까, 상향을 쓸 때는 뭐 3년치의 어떤 기준점보다 한 0.5등급 정도를 높여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하향 안정을 쓸 때는 또 정말 그 평균 등급을 보고 또 써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조율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저 기준의 영향력. 요것도 이제 제가 많이 예를 들어 드리는 게 조금 높은 수준의 이제 의대나 치대 라인에서 예를 보통 들어 드려요. 최근 3년간으로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학교가 경북대하고 그 전북대입니다. 전북대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2021학년도에 그 의대하고 치대의 최저 기준이 똑같았어요. 4합 5에 두 과목 평균을 하고 절사. 이제 절사라는 건 하나 1등급, 하나 2등급이면 평균화물이 1.5가 나오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소수점 아래는 이제 버림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1.5등급이면 1등급이 되기 때문에 하나 1, 하나 2가 돼도 1등급처럼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물론 둘 다 2등급이면 그냥 2등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전북대가 의대과는 그냥 계속 4합오를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2022, 2023, 2024까지도. 근데 치의에 계속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2022학년도에 3합 4로 줄이다가 작년 2023학년도에는 3합 5로 줄이고 올해는 3합 6으로 줄였어요. 이게 이제 교과 일반 전형의 최저 기준을 이 의대는 그대로 유지하고 치대는 계속 하나씩 줄여가는데,
이제 그러면 입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의예과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등급 기준으로 1.49에서 1.38, 1.31. 보통 저희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의대 라인은 보통 한 1.2등급 정도가 어느 정도 상한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북대 의대 학생부 교과 일반은 1.3을 계속 넘어가고 있는 건 4합5라고 하는 이 최저 기준이 여전히 학생들에겐 꽤 부담스러운 수준이죠. 그런데 의대니까 그래도 1.3등급 정도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합격선이 형성이 돼요. 보통 뭐 70% 컷을 잡아도 1.4를 겨우 넘거나 그 부근 정도에서 형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치의학과 같은 경우는 2021학년도에 4합 5였을 때는요. 평균 등급이 1.94예요. 평균이 1.94면 최종 합격선은 거의 2.0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워낙에 4합 5가 그 당시에는 어려운 최저였어요. 지금 같은 수능이 아니라 그 당시엔 수학 가형, 나형 시절이기 때문에 치대를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학생들 입장에선 4합 5를 충족하기는 참 어려운 최저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3합 4가 되고 3합 5가 되면서 2023학년도에 전북대 치의학과 평균 등급이 1.11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확실히 그 3합 4, 3합 5가 되면 내신은 최상위의 내신까지도 올라가야 합격이 가능한 게 되죠. 수능 최저 기준이 전년도에 비해서 변했다 이렇게 되면 합격선도 조금씩 올라가죠. 일반 대학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 가장 그 최저 기준이 낮아진 대학은 서강대죠. 서강대 지역균형 학교장 추천 전형이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3합 6이었는데 올해는 3개 3등급이 있으면 돼요. 6에서 3개 각 3등급이면 거의 3합 9잖아요. 이렇게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아마 최저 기준이 거의 없는 것 같은 느낌의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서강대 추천 전형을 쓰실 때는 작년 결과를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고 조금 더 높아질 거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경북대는 차이점은 뭐냐면 그 전북대는 의대는 그대로 4합을 유지하고 치대만 낮췄다면 경북대는 의대도 낮아지고 치대도 같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입시 결과도 어떻겠어요? 점점 높아지는 게 보이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수능 최저 기준은 수시 모집에서는 꽤 중요한 그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무조건 전년도 입시 결과랑 비교할 게 아니라 전형의 변화가 있으면 그걸 꼭 고려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최저 기준이 바뀌었다든지 또 뭐 면접이 없어졌다든지 또 뭐 우리가 이제 조금 중위권 대학 중에 이제 가천대 같은 경우가 지역균형 전형이 작년엔 수능 후에 면접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수능 전으로 왔어요. 이런 거는 거기에 쓸 수 있는 학생들의 지원자 풀이 조금 달라질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